자,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뭡니까? 치유농업입니다. 치유농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앞으로 향후에 치유농업이라고 하면은 농업으로 치유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저 멘탈 부분에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멘탈 부분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 중에서 농업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 안에 농업 부분에 제약도 들어가 있지만 이 산업곤충, 동물을 또 무시할 수는 없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지금 이 시간은 치농업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치농업 중에서 이제 곤충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곤충에 관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정말 많이 했는데 이 치농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면 곤충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어떻게 울죠? 어쨌든 귀뚜라미 소리. 그 다음에 또 귀뚜라미 하면 쌍별 귀뚜라미를 가장 많이 꼽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군뱅이는 소리 납니까? 군뱅이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유충은. 성충은 날아다닐 때 피 하고 나릅니다. 그 소리가 과연 그 스트레스 안정에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기여를 할까? 그거는 안 한다고 봅니다. 안 하고 귀뚜라미 소리가 가장 정서적으로 좋을 것이다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귀뚜라미만 있느냐? 아니더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500만에서 1000만 종입니다. 500만에서 1000만 종. 그러면 우리가 그 학문 중에서 농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하기 싫어하는 학문이 분류학입니다. 정말 재미없어요. 특히 이 곤충 분류학은 1000만 종을 아무리 그래도 10%는 이름을 외워야 되잖아. 50만에서 100만 이름을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중도에 하찮은 박사과정 하다가 하찮은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만큼 곤충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치유농업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insect resources라고 하죠. resources. 그래서 곤충은 종류마다 생김새가 다 다르고 독특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곤충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산업곤충에 관해서 정의하시오 하면 뭡니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젊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연세가 좀 드시면은 산업곤충, 산업 생각하다가 돈 되는 거네. 그리고 곤충은 곤충이네 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뭐냐? 바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산업화할 수 있는 곤충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산업곤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게 정서 애완용이 요즘 뜨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애완용으로 하는 곤충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는 정의를 쭉 이제 적어주고 그래서 결론을 이제 이러한 예를 들어서 귀뚜라미를 키우니까 어떠한 효과가 있더라. 그 음악 소리 듣는 것처럼 좋더라 하는 그러한 글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중에서 종이 밝혀지고 분류된 것이 100만 종이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많은 곤충들 중에서 우리가 이로움을 주는 곤충들을 곤충 자원, insect resources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곤충은 일반적인 척추 동물과는 다르다 하는 거죠. 달라서 몸속에 뼈가 없는 피부가 딱딱한 바깥에 외골격으로 둘러싸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단한 뼈의 역할을 한다. 곤충은 크게 이제 보면은 머리, 그죠? 그 다음 가슴, 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6개의 다리가 가슴의 3마디에 한 쌍씩 위치하고 있는 점이다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가슴하고 뒷가슴에는 한 쌍씩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뭡니까? 이름이? 사마귀라는 애입니다. 사마귀. 사마귀 하면 여러분들 피부에 뭐 나는 거 옛날에 나는 거 사마귀라 했죠. 얘가 이름이 사마귀예요.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위험성이 좀 있어요.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면 얘가 토사를 해요. 실을 내뿜어요. 실을 내뿜는데 그게 눈에 들어가면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래서 주의 곤충입니다. 이 사마귀가 보면 딱 앞발 들고 이렇게 딱 있으면 딱 포획해서 다른 곤충들, 해충들 잡아먹어요. 아주 센 놈입니다. 대단한 놈이죠. 하여튼 이 사마귀를 중심으로 보면 요게 이제 일명 소위 머리,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가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몸통이죠. 그죠? 예, 몸통. 다리로 보면 이제 앞에 요게 아래 아까 찝는다 한 게 여기 앞다리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뒷다리 요렇게 이제 양쪽으로 나 있으니까 6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자료다 하는 것을 밝혀두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곤충의 한해살이가 아니고 이제 일생에 관해서 보면 곤충이 어떤 일생을 가지는가를 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누누이 공부를 했죠. 뭐였습니까? 맨 처음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알이 있었겠죠. 알이 알에서 깨어나는 걸 일명 이제 부화라고 합니다. 부화. 근데 이제 고치에서 나와서 날개를 달고 성충으로 되는 것은 뭐 한다? 우화라 합니다. 우화. 그러니까 부화하고 우화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에서 깨어나면 부화를 하면 애벌레가 됩니다. 우리 군뱅이 시간에 많이 배웠죠? 군뱅이가 유충이죠. 기어다니죠. 기어다닐 때는 유충이라 하고 얘가 이제 꼬치를 짓잖아요. 그죠? 코쿤이라고 하죠. COCON. 코쿤을 지어서 땅 안에 있어서 변태를 하죠. 기어다니는 애가 날개를 달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누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 요 꼬치 안에서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군뱅이는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거칩니다. 거치면 지가 타액을 분비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뚫고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날개를 달고 나오는 거죠.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와서는 이제 날아다니는 걸 성충이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암수가 구분이 됩니다. 물론 누에는 다릅니다. 누에는 그 전에 아래서부터 암수가 구분되는 게 있어요. 유전적으로 요즘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유충 때부터 암수가 구분되는 것도 있고 칼라도 다르게 되는 것도 있고 엄청나게 이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러나 군뱅이류 하면 딱정벌레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주로 우리가 취급하는 애들은 딱정벌레목, 껍질이 딱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명 흰 점박이, 등에 흰 점이 있는 흰 점박이 꽃무지, 얘 알, 그 다음에 유충, 그 다음에 성충, 그 다음에 뭡니까? 돌아가시겠지. 그죠? 그 사이에 유충에서 성충으로 변하는 사이에 코쿤, 고치 속에서 한 달 생활을 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얘의 일생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알에서 한 일주일, 7일 정도 있다가 부화를 합니다. 부화, 깨어나죠. 그때는 개미처럼 생긴 일령이 됩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일령. 일령이 된 다음에는 뭐한다? 일령, 껍질을 다시 한번 벗어요. 그러면 일령은 7일에서 10일 정도 되고 일령은 한 20일 정도 되고 그 다음 3령은 얼마냐? 3령은 키우기대로 간다. 기본적으로 2달 이상 정도 되겠죠. 물론 이것은 온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온도입니다. 온도.
자, 곤충의 사육에 적합한 온도는 몇 도시냐? 25도를 딱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충은 요보다 한 3도씨 정도 약간 높은 범위에 있고, 유충은 25, 6도, 성충은 27, 8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거의 대동소이하다. 물론 다른 게 있긴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자생하는 곤충들은 거의 그러하다 이겁니다. 25도씨를 기억하고, 그러면 습도는 어느 정도로 맞춰줘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지가 자고 거처하는 그걸 이제 뭐라 하느냐 하면 이제 깔개, 주로 이제 톱밥을 쓰죠. 참나무 톱밥이든 이렇게 이제 먹이 겸 깔기 겸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65% 수분을 맞춰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충인 경우에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기어다니는 애는 높이만 한 3cm만 높아도 못 나오죠. 근데 성충이 되면 어때요? 날아다니니까 얘들은 뚜껑을 덮어놔야 돼. 그럼 유충 때 이야기입니다. 유충 때, 야, 나는 오픈해서 다단식으로 아주 많이 집약적으로 사육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뚜껑을 닫고 열고 하면 귀찮아요. 그죠? 그래서 뚜껑을 여는데 서랍식으로 착착착착 재놓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습도를, 상대 습도를 70에서 75%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양쪽 구석에서 사이즈마다 다르겠죠? 쭉 물을 분무를 합니다. 분무를 해서 이렇게 선풍기로 돌리면 쫙 습도가, 상대 습도가 70에서 75% 유지가 되도록, 그런 습도계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놔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육장을 관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의 일생이에요. 그러면 군뱅이 같은 경우에 알을 몇 개 낳느냐? 암컷 한 마리가 60개에서 80개 정도의 알을 놓는다. 아주 정상적인 경우에 그러하다. 그럼 누에는 몇 개 놓느냐? 최대 500개까지 놓는다, 알을. 그죠? 그러면 암수가 1대1이라고 가정하면 얘는 어떻다? 누에는 250배가 늘어나죠. 한 세대에. 군뱅이는 1대1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다? 40배 정도, 30배에서 40배 늘어난다. 그러니까 일생이 누에는 50일에서 60일 사이고, 군뱅이는 한 사이클 전체 도는데 한 80일에서 100일 정도 걸리죠. 그러면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한 30일 정도 더 해야 돼. 왜? 고치 기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고치 기간이.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R 7일, 1령 한 10일, 2령 20일, 3령 60일 정도 보죠. 그러면 거의 석 달 정도, 88로 기억하면 됩니다만 한 8, 90일 정도 되죠. 그러면 고치 기간 한 달, 그러면 100일에서 110일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우아하고 나와서 한 일주일,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되면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세대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종충을 사왔어. 아주 좋은 종자라고 여러분들 하지만 식물에서는 종자고 충에서는 종충이라고 합니다. 종충을 사왔는데 아주 알도 많이 낳고 좋았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알 낳는 수도 줄어들고 크기도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일명 계대사육이라고 합니다. 계대사육. 한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서 한 집에서 기르는 것, 그걸 계대사육이라고 하는데, 계대사육을 하면은 열성인자들이 막 발현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손실이 크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에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R에서 1령, 2령, 3령, 4령, 5령까지 있어요. 누에는 5령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누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55일에서 60일 정도의 완 사이클 되는데, 나머지는 유충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꼬치를 또 짓죠. 그러면 이제 안에서 변태를 하죠. 완전 형태가 변한다. 그걸 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완전히 형태가 변하는 것을. 불완전 변태는 뭐냐 하면은 형태는 변하긴 변하는데 그 안에서 완전히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불완전하게 변환돼서 불완전 변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곤충에는 완전 변태와 불완전 변태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는 뭐냐 하면은 귀뚜라미죠. 왕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선 이 불완전 변태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은 하면은 그 리스트를 쭉 열거를 해야 돼. 그러면 뭐 사지 쓴다, 오지 쓴다 하면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정서곤충의 정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정의입니다.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곤충 산업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 곤충의 종류는 156종입니다. 용도별 구분에 따라서 천적곤충, 화분 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용곤충, 약용곤충, 학습 애완곤충, 사료용곤충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학습 애완곤충으로 유통 또는 판매가 가능한 곤충을 뭐라 한다? 정서곤충이라 한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이 아니고 정서곤충에 관해서 정의하시오 하면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쓸 때 정서곤충이란 학습 애완곤충으로 유통 또는 판매가 가능한 곤충을 정서곤충이라 이래 합니다만 이거는 10점 중에 2점밖에 안 돼요. 그럼 10점을 다 받으려고 하면은 정서곤충의 위치를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위치가 뭐냐? 지금 산후곤충을 하고 있잖아요. 산후곤충을 하는데 총망라해 줘야 됩니다. 다음 중이 아니고 정서곤충에 관해서 정의하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 종이 156종이다. 이 중에서 용도별로 구분해 보면 천적곤충, 화분 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용곤충, 약용곤충, 학습 애완곤충, 사료곤충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학습이나 애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서곤충이라 정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어떤 곤충들이 포함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상별 귀뚜라미가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소똥구리라든지 이런 애들도 정서 애완곤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얘들을 키워보면은 얘가 뭐 굴르기도 하고 소똥을 가지고 집도 만들고 아주 재미있어.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그 릴렉스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그러한 기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 같은 걸 예를 들까요? 잠자리는 뭐에 포함되나요? 잠자리도 마찬가지죠. 잠자리가, 고추 잠자리가 딱 이래 있으면 어때요? 보면은 사람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한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소방관, 경찰관, 의사, 간호사, 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 또 뭐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거의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골하고 좀 접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시골하고 접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힐링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보면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자격증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엄청난 산업으로 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농업에서 산업이라고 얘기하면 쌀 산업이 우리가 6조 3천억 정도 얘기를 하고 양돈 6조 뭐 2, 3천억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산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농업에서 45조 정도 산업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볼 때 그래요. 이 곤충 산업을 통해서 앞으로는 100조 이상의 가치를 분명히 가집니다. 보세요. 치유농업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식용도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2030년까지 국민 1인당 군뱅이 1kg가 목표죠. 그건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론적인 근거도 있고.
지금 군뱅이가 뭐에 좋다? 지금 치매, 알츠하이머 예방까지 지금 연구가 다 돼 있어요. 곧 논문으로 나옵니다. 이미 의사분들은 뭐 다 알고 있고 동의보감에도 다 그렇게 기록이 다 전해집니다. 피를 맑게 한다 그러면 얘기 다 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듯이 이것은 뭐다? 식의약용입니다. 그죠? 군뱅이를 얘기한다면.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군뱅이는 무슨 군뱅이예요? 흰 점박이 꽃무지 등에 점이 있는 성충이 되었을 때 이 군뱅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가 군뱅이 하면은 크다는 게 이따만한 게 손가락보다 더 큰 게 있더라. 이게 뭐예요? 장수 풍뎅이 유충이에요. 그 얘 키우는 재미도 재밌어. 얘가 알에서 부화해서 자라나잖아. 그걸 보는 키우는 재미가 정말 있는 거예요. 요즘 그 나홀로 가족, 또 부부만 사는 대화 없는 가족 정말 많아요. 앞으로 이와 더불어서 얘기하면 집 있죠? 지금 45평, 60평 뭐 이런 얘기하면 뭐 한데 인기 시들해집니다. 보세요. 1인 가족, 2인 가족 하는 뭐 10평, 10평대 아파트. 그게 앞으로 대세입니다. 분명히 그래 됩니다. 그래서 그 뭐냐, 나 홀로 살면 외롭거든요,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결국은 그 로빈슨 크루소입니까? 섬에 가서 혼자 살았죠. 혼자 사는 건 맞나요? 아니잖아. 거기 있는 동물들하고 같이 살았잖아. 그럼 결국 사람도 뭐 한다? 동물들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동물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옛날에는 애완견, 애완동물 했는데 지금 애완이란 말을 안 씁니다. 뭘로 쓴다? 반려자라는 반려동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곤충은 그럼 어떻게 가겠느냐? 반려곤충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동물은 개나 고양이는 15년, 20년을 같이 살아요. 그런데 곤충은 그게 아니야. 1년밖에 못 살아, 길어야. 그죠?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 반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그죠? 어쨌든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자 한번 보세요. 군뱅이 그 1kg 국민 1인당 소비를 한다고 보면은 1kg에 10만 원이라고 가공하면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나 되는지. 1kg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국민 1%가 하면은 50만이죠. 그죠? 50만. 1%면 50만 명이잖아. 50만 명이 1kg면 얼마예요? 5만. 1kg씩 먹는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50만 톤이지, 결국은. 5만 톤이 되지. 그죠? 5만 톤. 톤으로 하면 1000을 나눠줘야 되니까. 5만 톤이에요. 그 5만 톤 곱하기 1톤에 1억이면 동그라미 몇 개예요? 6개. 5만 10개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5조 산업이 됩니다. 5조 산업. 군뱅이 딱 단일 품목으로 하나로 분명히 됩니다. 보세요. 이거는 뭐 경기가 조금 나빠져서 그렇지만은 경기 회복하고 앞으로 홍보 제대로 들어가면 분명히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상별 귀뚜라미라든지 얘들은 어떻게 가겠느냐? 애완정서용으로 한 마리 1,000원. 그죠? 한 마리 1,000원. 나는 한 마리 안 키우잖아. 2마리 키우잖아. 2마리 키우면 2마리 쌍으로 해서 이 집을 또 짓잖아. 그 집도 가격에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깔개, 그 다음 먹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산업이에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100조 시장을 내다봅니다. 틀림없이 2040년까지는 앞으로 20년 이내에 100조 시장을 충분히 능가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내가 앞에서 얘기하니까 교수님 너무 떼어가지고 허무맹랑하게 지금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생각은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미래를 보는 정확한 예리한 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은 이미 뭐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찍는다고 그거 믿고 있다가는 다음에 유튜브 찍을 때는 여러분들 집중해서 이만큼 안 들어와요. 왜? 그냥 소리만 들리지. 직접 아이 컨택 하면서 대면으로 하는 거하고 유튜브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학습 효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정서곤충의 정의라는 게 이제 또 나옵니다. 여기 앞에서 통상적으로 했는데 정서곤충이라 하면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브로드하게 설명을 하고 여기에 이제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인간의 심미적 활동인 문학, 예술, 관광, 레저, 취미생활 등 문화활동 전반에 직간접으로 이용되는 곤충 자원으로 기름에 관찰하는 애완용이나 과학, 학습용뿐 아니라 곤충 생태원의 체험 관람용, 지역의 행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곤충 축제와 이벤트 등으로 이용된다. 이것들이 지금 그 각도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벤트를. 간단히 하나 얘기할 거예요.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곤충 중에서 뭐냐? 장수풍뎅이 성충 있죠? 성충이 뿔 안에 수컷은 뿔이 요렇게 투구처럼 요렇게 나 있어요. 암컷은 집게로 요렇게 나 있어요. 얘들 이제 암컷은 싸움을 잘 못해. 수컷이 딱 이렇게 있어. 수컷끼리 싸움 붙이는 거 있지. 정말 그거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들고 맨날 집에서 게임하고 오락하니까 엄마, 아버지 막 속에 천불이 나잖아. 그죠? 근데 애들이 그걸 갖고 놀면서 이제 싸움 한번 하고 또 쉬잖아. 그건 정서적으로 릴렉스 되는 거예요. 과격함이 사라지고. 그러면, 그래서 전자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멘탈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혼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방지해 주는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일단 보면은 즐거운 거예요. 애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제 행사장에 와서 애가 엄마 나 저거 사줘 하면 엄마는 뭐합니까? 니 키울 자신 있나?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가 키울게 해놓고 통상적으로 과거에 이제 행동이 뭐든지 처음 하루 이틀 하고 안 하죠. 니 저번에도 뭐 사줬더만 안 했잖아. 이제 그래 나가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보통 한 세트에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는 한 세트에 한 3만 원 케이지하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다음에 알 놓고 이래 하면 또 몇 배로 증식되기도 하고 아주 좋죠. 자, 그래서 정서곤충은 사람들이 곁에 두고 기르고 관찰하면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곤충.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곤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곤충은 치유 목적으로 애완 또는 학습용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대개 겉모습이 아름답거나 특이한 생태적 특성을 가진 곤충종들이 많이 이용된다 하는 것이 정서곤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시험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는 이유는 틀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추도록 내는 것은 그냥 아주 기본 30% 정도는 기본 문제를 내지만 나머지는 전부 오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서곤충의 조건에서 처음에는 위험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위험하면 안 된다. 절대 위험하지 않아야 되고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냄새가 나면 싫어하죠. 집에서 키우는데 처음에 내가 군뱅이 연구할 때 그 발효 톱밥하고 넣어놔니까 처음에는 좀 냄새가 났더만 우리 선배 교수님 오셔가지고 무슨 냄새고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기능성을 보고는 뭐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 정도로 키우는 건 좋다. 지금은 이제 사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큰 문제 없다. 그 다음 질병이나 감염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뭐 많은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뭐 할락하면 안 된다. 닭고기 뭐 해서 뭐 할락하면 AI 발생했다. 그 다음에 뭐 소고기, 뭐 돼지고기 뭐 하면은 뭐 창업했다 하면은 구제역 발생하고 뭐 돈 코로나 발생하고 사서 도저히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제법 계시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다 질병이에요. 그럼 곤충도 질병이 많아요. 많은데 얘를 강건하게 건강하게 잘 키우면은 그런 문제가 없고, 일단 누구로부터 분양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못된 데서 분양을 받으면 병이 든 것, 감염된 것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때는 잘 몰라요. 가져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 외형적으로 매력적인 무늬나 색상 등 자원성이 있으면 좋다. 그 다음 돌보는 과정에서 먹이를 조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된다. 사육법이 알려져 있거나 표준화된 사육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키우다가 내가 출장을 간다, 어디 볼일 보러 간다 하면은 엄마가 봐줘야 되거나 뭐 동생이 봐줘야 되는데 평소에 아무 관심이 없고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사육 모델, 기본 자료들이 딱 적어놔야 된다. 하루에 물 어떻게 주고 저떻게 주고 하는데 귀찮아요. 근데 곤충은 거의 그럴 필요가 없어. 지가 자고 배설을 하는 그 톱밥 있잖아요. 거기에 습도만 처음에 맞춰서 두면은 뭐 한 달 동안 뭐 따로 할 게 없어요. 물만 공급해 주면 돼요. 왜냐하면 사료를 먹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유충이 아니고 성충인 경우다 하면은 약간 달달한 젤리뽀 같은 그 먹이 있잖아요. 먹이를 하루에 한 번씩 위에서 찢어서, 이게 이제 젤리뽀다. 젤리뽀가 이렇게 생겼다 하면, 이게 젤리뽀다 하면 요렇게 이제 10십자로 해서 요렇게 이제 찢어 놓는 거예요. 찢어 놓으면 지가 다 흡접을 해. 빨아먹지. 그렇게 하면은 뭐 그게 얘가 한 마리가 이틀에 하나씩 먹는다 하면은, 출장을 간다, 뭐 집을 비운다 하면은 2개만 넣어 놓으면 문제 없다. 그런 식으로 표준 사육 모델이 준비가 돼야 되고, 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치가 돼야 된다 하는 요것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생활과 관계가 있거나 역사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좋다. 여기 이제 일명 스토리텔링하고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면 이걸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높거나 이미지에 친근감이 있으면 더 좋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종합해서 이제 설명하면은 이런 거예요. 안전해야 된다. 딱 한마디로. 냄새 안 나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매력적이어야 된다. 색깔이 좀 예뻐야 된다. 모양도 예뻐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키울 수 있어야 된다. 쉽게 키우는 것은 온도라든지 먹이 공급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쉽게 키운다 안에 표준화된 사육법이 이제 개발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다. 우리 집에 곤병이를 키워. 이거 뭐라고 키우노? 자, 이제 설명하는 거지. 동의보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서에, 의학서에 기록된 것이 이렇게 쳤다. 그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또 얘기하면, 이게 우리 집에 그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서 약간 기억이 깜빡깜빡 하는데 이게 치매 전조 증상이다. 그러면 곤병이 먹으면 좋은데 그것도 드시면서 얘를 귀뚜라미를 키우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뭐 한다더라? 이게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이제 그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실제 과학적으로 에비던스, 증거가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미지가 또 친근해야 되는데 왕벌처럼 그다는 거 왕 하면서 다니면 이게 친근감 없죠. 막 두려움이 뜹니다. 온 가지.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부드러운 애.
그런 걸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곤충을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보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다 그겁니다, 사실은. 곤충은 생물군 가운데 종의 다양성이 가장 크다 얘기를 했죠. 아까 500만에서 1000만 종이 있는데 실제 이제 제대로 우리가 분류된 것은 한 100만 종, 한 10% 가까이 되죠. 그죠? 그래서 곤충은 크기가 작아서 돌보는 공간에 제약이 거의 없다.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키울 수 있고 몸집이 큰 대동물에 비해서 위험성이 작죠. 그죠? 소라든지 개도 사실 소동물이긴 하지만은 개 중에서 큰 게 있잖아요. 큰 게 무섭습니다. 자, 곤충은 짧은 기간 내에 한 살이 과정을 모두 관찰할 수 있다. 길어야 6개월. 장수 풍뎅이 같은 경우에도 한 사이클 도는데 1년 정도 걸리긴 합니다. 280일에서 300일까지.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서너 달 정도면은 일생이 완료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곤충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감각 자극을 이용한 활동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정서곤충 종류는 그럼 뭐가 있느냐? 현재까지 정서곤충으로 선발되어 치유 프로그램, 치유입니다.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종은 왕귀뚜라미, 아까 귀뚜라미 얘기를 했죠. 그 네 중에서 왕귀뚜라미, 아싸하는 호랑나비, 그 다음 누에, 나방, 그 다음에 장수풍뎅이, 얘들 네 종이 이제 선정이 되어 있다. 자, 뭡니까? 왕귀뚜라미죠. 그냥 귀뚜라미 아니고 왕귀뚜라미. 그 다음 뭐죠? 아싸, 호랑나비, 누에, 나방, 그 다음 장수풍뎅이. 요 네 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텔파이와 HP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개발된 선발 평가 지표를 이용하면 유통 또는 판매가 가능한 곤충 75종 가운데 우선 대상종, 준 대상종, 금토 대상종 등으로 구분하여 우선 이용에 적합한 정서곤충 종을 선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실제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정서곤충을 이야기를 했고, 유통 또는 판매가 가능한 곤충의 종류해서 학습 애완곤충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면, 자, 목으로 먼저 나눕니다. 우리가 딱정벌레가 많이 이용된다고 했는데 한번 봅니다. 잠자리목, 사마귀과, 그 다음에 대벌레류, 메뚜기류, 여치류, 귀뚜라미과, 수서노린재류, 뱀 잠자리과, 수서 딱정벌레류, 딱정벌레들이 참 많습니다. 딱정벌레과 있죠, 그죠? 그 다음 사슴벌레류, 장수풍뎅이과, 꽃무지과, 반딧불과, 거저리과, 그 다음 하늘소, 무슨 하늘소 하는 하늘소류,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 가능한 것. 자, 잠자리 모기는 왕잠자리, 어리부채 장수잠자리, 어리장수잠자리, 그 다음 사마귀과로 갑니다. 넓적배 사마귀, 왕사마귀, 사마귀, 좀사마귀, 그 다음 대벌레류에는 대벌레하고 긴 수염 대벌레, 그 다음 메뚜기류에는 우리벼 메뚜기, 그리고 풀무치, 방앗개비, 섬서구 메뚜기, 그 다음 여치. 지금 이제 학습 애완곤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자리목, 사마귀, 대벌레류, 메뚜기, 여치류, 귀뚜라미과, 수서노린지류, 뱀 잠자리과, 수서 딱정벌레류, 딱정벌레과, 사슴벌레류, 장수풍뎅이과, 꽃무지과, 반딧불과, 거저리과, 하늘소류,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곤충산업법 제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곤충산업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할 때 법이 없으면 행위가 집행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진행을 할 때는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이유가, 그리고 지방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만나는 이유가 법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어떤 행위든지. 그래서 곤충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면 곤충산업법, 곤충촉진법이든 곤충에 관련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그때 2014년이죠. 14년
우리가 작업을 2013년부터 해서 2014년에 이제 곤충산업법이 통과됐죠. 통과되고 그 이후로 이제 식용으로 하는 것들이 장수 풍뎅이 유충, 그 다음에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그 다음에 거저리 류 이런 애들이 이제 연이어서 메뚜기는 이미 돼 있었고 배메뚜기하고 이런 애들이 식품 공전에 이제 식약처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되었죠. 근데 지금은 학습 애완곤충이기 때문에 잠자리목은 이렇게 왕잠자리, 어리부치의 장수잠자리, 어리장수잠자리, 그 다음 사마귀과는 넓적배 사마귀, 왕사마귀, 사마귀, 좀사마귀, 대벌레류는 대벌레, 긴수염 대벌레, 메뚜기류는 우리베어 메뚜기, 풀무치방학개비, 섬서구 메뚜기, 여추리는 여치, 긴날개 여치, 그 다음 귀뚜라미과는 왕귀뚜라미, 쌍별귀뚜라미, 방울벌레, 쌍별귀뚜라미가 가장 많이 지금 팔리고 있다 했죠. 그 다음 수서노린재류는 장구애비, 개아제비, 물자라류, 소금쟁이. 이 소금쟁이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떠다닌다 했죠. 그래서 얘가 물에서 떠다니는, 물에서 걸어다녀. 물에서.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배 있잖아요, 배. 배 중에서도 물에서 그냥 굿듯이 로봇처럼 하는 그런 걸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곤충을 모형화해서 다리를 보고 우리가 스파이더맨 있잖아요. 스파이더맨. 그죠? 스파이더맨이 벽면을 타고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 곤충에서 다 나왔어요. 그 아이디어가. 그래서 그만큼 곤충이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뱀 잠자리과에는 뱀 잠자리 유충이 있고 수서 딱정벌레류는 물방개류, 물땡땡이, 애물땡땡이, 그 다음 물매미 이름이 좀 정겹죠, 그 다음에 이제 딱정벌레과에는 멋쟁이 딱정벌레, 그 다음에 홍단 딱정벌레, 우리 딱정벌레 이런 애들이 있고 사슴벌레류에는 사슴벌레류, 장수풍뎅이과에는 웹불 장수풍뎅이하고 장수풍뎅이가 있죠. 주로 이제 이 장수풍뎅이가 많이 지금 수요가 제법 많습니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 꽃무지과는 사슴풍뎅이하고 점박이 꽃무지류, 아까 설명한 흰점박이 꽃무지류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긴다리 호랑 꽃무지, 그 다음 일반 꽃무지 하면은 일반 꽃무지, 우리가 꽃무지과에는 식용으로는 할 수 없지만 5종이 있어요. 그 중에서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만이 유일하게 뭐한다? 식용으로 가능하다. 그 다음 반딧불과에는 반딧불과 전종, 그 다음에 거저리과에는 아메리카 왕거저리하고 갈색거저리. 이 거저리 중에서는 지금 갈색거저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하고 왕거저리는 왕갈색거저리는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주로 사료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중국에서 수입을 할 때 왕갈색거저리는 가격이 엄청 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그냥 갈색 거절인데 얘 가격이 1kg에 5만원, 6만원 할 때 수입산 왕 갈색 거절이는 얼마다? 15,000원, 2만원 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잘 모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몰라요. 왜? 데쳐서 갈아버리면 몰라. 그래서 그 사료용으로 쓸 거냐 식용으로 쓸 거냐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설명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완벽히 이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갈색 거저리 하면은 식용이구나, 사료용은 완전히 따로 이제 수입산 따로 취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소 가면은 톱 하늘소, 버들 하늘소, 검정 하늘소, 일반 하늘소, 청줄 하늘소, 루리 하늘소 엄청 많죠, 그죠? 모자주 홍 하늘소, 그 다음에 초록 사양 하늘소, 벚나무 사양, 홍가슴 풀색, 호랑, 목 하늘소, 호박나무, 솔수염 하늘소. 솔수염 하늘소 이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안락 하늘소, 큰 우단 하늘소, 화살 하늘소, 울도 하늘소, 뽕나무 하늘소, 참나무 하늘소. 이거는 다 뭐냐 하면은 얘들이 많이 서식하는 그 식물체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나무 하늘소,
알람 수염 하늘소, 8점 긴 하늘소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왕 귀뚜라미입니다. 요게 이제 아싸 호랑나비죠. 그 다음에 요게 누에죠. 요게 이제 장수풍뎅이에요. 요 장수풍뎅이인데 얘가 이제 순놈이에요. 앞놈은 뿌리 옆으로 요렇게 찢기처럼 나 있어요. 요게 이제 다릅니다.